이게 세계일주에 대한 영상이다 보니까 마일이 많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나랑 상관없는 영상이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세계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일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또 특히 항공여럽의 마일리지 좌석에 오픈되는 날짜를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 영상에 담겨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마일리지를 모을 때요, 가능하면 하나의 항공사,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만 집중적으로 모으거나 아니면 아시아나 항공만 모으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하나의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나중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도 편하고요, 또 내 회원 등급이 올라가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오랫동안 마일리지를 모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둘 다 모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항공권을 예약 발권할 때 날짜랑 그리고 출발 시각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원래 모으던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면 하나의 항공사로 마일리지를 모으려고 했겠지만 결국은 하나의 항공사가 아닌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모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아시아나항공 또 대한항공 각각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세계 일주에 필요한 마일 그리고 가능한 일정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께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모두를 사용하면서 세계 일주하는 것에 대한 영상을 부탁한다 라고요. 원래는 제 계획에는 없었던 영상인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두 항공사 모두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둘 다 동시에 같이 사용하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필요한 마일 그리고 가능한 일정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여행 계획을 짜실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세계 일주를 하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특별한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 아니고요, 또 모든 분들께서 각각 가지고 계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비율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정을 만들어 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가능하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마일리지 상태에 따라서 응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정을 짜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만든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마일리지 상태에 맞게 수정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일정을 짜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이번 일정을 짤 때 고려한 부분 중에 포인트를 하나 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능하면 어떤 구간에서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게 마일 사용 측면에서, 또 세금, 그러니까 유류 할증료를 포함한 총 세금을 말씀드리는 거죠. 총 세금을 포함해서 가성비 측면에서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고려하면서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면 가끔 가다가 댓글을 통해서 유류 할증료를 안 내고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느니 그냥 유류 할증료를 내면서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을 타겠다라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서비스의 질이 안 좋은 비행기를 타느니 그냥 아시아나 또는 대한항공을 돈 더 내고 타겠다라는 분도 계시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저랑 비슷한 생각,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적게는 30-4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를 내지 않고 훨씬 적은 세금으로 다른 해외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그런 항공사를 타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이건 그냥 각각 개인의 선택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될 듯 합니다. 이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구간은 인천 북미, 또 북미 유럽, 유럽 인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각 대륙에서 추가로 여행을 할 경우에 필요한 일정, 그리고 또 추가 마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대한항공의 스카이팀 항공권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쉽게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께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스카이팀 항공권을 검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치면서 계속 바꿔야지 되는데 이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정말로 찾기가 어렵거든요. 마치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 마냥.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세계 일주를 하실 때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 영상에서는 북미 쪽으로 도는 일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인천에서 북미 쪽으로 이동할 때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중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 또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마일의 비율이 비슷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요. 당연히 대한항공 마일이 많은 분들께서는 이 구간에서 대한항공 노선을 이용하셔야 돼요. 절대로 스카이팀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대한항공의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하셔야만 됩니다. 스카이팀 항공권 같은 경우 편도 발권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구간에서 스카이팀 항공권을 사용하신다면 마일 사용 측면에서 크게 손해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대한항공 마일이랑 아시아나항공 마일을 비슷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 이 구간에서는 대한항공의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왜냐면 다른 구간에서 아시아나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해야만 세금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구간에서는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경우 인천에서 북미 쪽으로 편도 구간에 필요한 마일은 35,000마일인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대한항공 보너스 핫픽에 있는 도시 2024년에는 북미 쪽에 이코노미석 같은 경우는 댈러스랑 보스턴이 있습니다. 이 두 도시로 가신다면 3만 마일의 이동이 가능해지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구간에 필요한 총 세금은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한 1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아시아나 보너스 항공권이 아닌 같은 항공연합인 스타 얼라이언스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금 측면에서 대한항공 노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시아나항공 노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이때 예약 가능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북미로 이동할 때 샌프란시스코밖에 직항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타 얼라이언스 마일리지 티켓 같은 경우는 최대 2회까지 24시간 이내로 경유하는 레이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24시간을 꽉 채우는 스케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1박을 하시고 그 다음 도시로 너무 큰 도시는 말고 하루 정도의 관광하기에 적당한 크기의 도시 이런 곳을 추가하시면서 레이오버 여행을 하신다면 마일 사용을 나름 가성비 높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세금도 유리 할증료를 안 내기 때문에 확 줄어들고요.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서 1박을 하시고 그 다음날 솔트레이크 시티로 가서 1박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솔트레이크 시티를 관광을 하시고 그 다음날 최종 목적지로 예를 들어서 LA 또는 샌디에고 쪽으로 가셔서 서부 쪽 세계 여행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마일은 4만 마일이면 되고요. 총 세금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만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북미 지역을 여행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미국의 서부 쪽을 쫙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결정하셔야 될 게 아시겠지만 미국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미국의 서부 쪽만 보신 거예요. 사실 서부 쪽도 다 본 건 아니죠. 그냥 캘리포니아 서부 쪽만 본 거죠. 아니면 혹시 인천에서 출발을 하실 때 최종 목적지를 동부로 하셨으면 미국의 동부 쪽만 보신 겁니다. 미국은 일단 하도 넓어서 유럽처럼 또 갈 만한 곳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멀리씩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개인 이동으로 돌아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부 또는 동부만 여행을 하시다가 유럽으로 가실지 아니면 미국을 좀 더 여행해 본 후에 유럽으로 넘어가실지 또 아니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미나 남미 쪽까지 아니면 캐나다까지 보고 가실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건 뭐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미국을 여러 번 와보신 분들께서는 굳이 전에 왔던 곳을 다시 여행할 필요는 없겠고요. 처음 와보신 분들은 가능하면 여러 곳을 보는 게 다른 세계 여행하는 의미도 있을 테니까요. 일단 바로 유럽으로 가신다면 이때 옵션은 딱 하나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아시아나 마일을 이용해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을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포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여기서는 꼭 아시아나 마일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스카이팀 항공권을 이용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한항공 마일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한항공 스카이팀 항공권은 편도 발권이 안 됩니다. 마일을 무조건 왕복 기준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나의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은 25,000마일이면 북미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대한항공 스카이팀 항공권은 5만 마일을 쓰셔야 유럽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마일을 2배나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류 할증료 또한 대한항공 스카이팀 같은 경우는 최대로 부과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세금을 내셔야 돼요. 아시아나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유류 할증료를 내지 않는 항공사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항공 또는 탭 항공의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하신다면 아주 적은 세금으로 유럽 쪽으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아시아나 마일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해서 유럽으로 이동할 때도 2번의 레이오버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추가 마일 차감 없이 두 군데를 더 여행지에 넣는 게 가능합니다. 저라면 이 2번의 레이오버 여행을 굳이 유럽에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북미 지역에서 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북미 쪽 여행을 다 하시고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쪽에 계시다고 하면 마이애미에서 텍사스 휴스턴으로 가서 하루 숙박을 하시면서 텍사스도 하루 관광을 하고요. 그 다음날 시카고로 떠날 거예요. 시카고에서도 하루 정도 관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벨기에 브뤼셀로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단 25,000마일 차감에 세금은 딱 23,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시카고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가능한 도시는 11개국의 14개 도시나 되니까 여러분이 유럽 어디를 가고 싶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옵션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유럽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북미 지역 또는 중미나 남미 지역을 세계 여행에 포함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때 우리는 가능하다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쓰면서 여행 일정을 짤 겁니다. 바로 이 구간이 대한항공 스카이팀 마일리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일단 북미 지역을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써서 스카이팀 항공권을 이용한다면 왕복 기준 25,000마일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스탑오버 여행을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북미 지역 중에서 왕복 마일만 쓰면서 두 곳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서부 LA에서 출발하신다면 동부 쪽, 그러니까 보스턴으로 가셔서 보스턴에서 시작해서 뉴욕까지 동부 쪽을 쫙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노선 중에서 한 번에 오픈조가 가능하니까 오픈조를 이용해서 이번엔 뉴욕에서 출발을 해서 동남부인 플로리다의 올랜도로 가서 플로리다를 추가로 여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셔도 되고요. 굳이 유럽으로 넘어갈 건데 미국 서부로 다시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지막 항공권은 이용하지 마시고 플로리다에서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할 때 보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보다는 장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나보다 좋은 점이 이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랑 푸에르토리코가 북미 구간에 속해 있는 거죠. 원래 중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구분으로는 북미 쪽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 미국에 온 거 미국 말고 멕시코도 보고 싶으시다면 왕복 25,000마일을 이용해서 멕시코를 여러분의 여행지에 넣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서 멕시코 칸쿤으로 들어가셔서 칸쿤을 여행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미국의 뉴욕으로 오셔서 미국 동부를 관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LA로 돌아가는 일정도 가능합니다. 이때 마일은 똑같이 25,000마일 차감에 세금은 125불 정도를 내요. 세금이 아까 북미 지역을 설정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은 거는 유류할증료가 붙은 게 아니라 멕시코에서의 공항세가 붙어서 조금 더 높아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멕시코가 아닌 다른 중미 지역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마일 차감은 35,000마일이고요. 남미 쪽으로 가시려면 마일 차감은 5만 마일로 늘어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여행 일정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남미 쪽으로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면 아무래도 마일리지를 좀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대한항공을 통해서 왕복 마일리지를 쓰는 것보다 5만 마일이나 써야 되죠. 이 경우는 차라리 아시아나 마일로 편도 마일만 쓰면서 가고 또 남미에서 직접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일 절약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아시아나 스타 얼라이언스 마일 차감의 경우는요. 남미를 남미 1 그리고 남미 2로 구분해놔서 남미 국가 중에서 북쪽에 있는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마일 차감이 왕복 기준 35,000마일이거든요. 남쪽에 있는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5만 마일이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좀 더 절약할 여지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남미까지 가실 생각을 하시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가는 게 가성비 측면에선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유럽을 다 돌아보신 후에 인천으로 돌아가는 일정만 남아있는데 유럽에서 인천을 돌아가실 때는 가능하시다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남아있으시다면 아시아나 마일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인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해서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경우는 4만 마일이 차감될 텐데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는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는 항공사니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또 싱가포르에 도착한 다음에 1박을 하시면서 싱가포르를 하루 관광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인천으로 돌아오셔도 되지만 그 외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대만이나 태국에 들리셔서 하루 더 숙박을 하시면서 또 하루를 더 관광을 하시고 이때 추가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인천으로 돌아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하루 관광을 하시고 그 다음날 태국 방콕으로 가서 또 하루 관광을 하시고요. 그 다음날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보면 딱 4만 마일 차감에 세금은 총 21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서 마지막 노선을 타이항공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때 세금이 21만원이었는데 이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으로 바꾸면 세금이 84,000원 정도로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예매하실 때 꼭 어느 항공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가성비 높은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노선에 항공사가 2개 이상이 있으시다면 어느 항공사를 선택을 할 때 가성비가 높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예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때쯤까지 여행을 하시면 아시아나 마일은 남아있지 않고 대한항공 마일이 좀 더 남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때는 대한항공 마일을 이용해서 직항 노선으로 인천에 들어오시면 될
듯합니다. 이때 세금이 유럽 어느 나라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스페인이나 체코나 헝가리, 이태리가 그나마 조금 저렴한 편이었고요.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세금이 꽤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일정 같은 경우는 세금이 26만원 정도인데, 런던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일정 같은 경우는 48만원 정도니까 20만원 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할지를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천에서 시작해서 북미 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도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세계 여행을 시작하신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럽 인천 노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하는 걸 추천드렸잖아요. 그런데 인천에서 유럽 방향으로 갈 경우 이때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중간에 유럽 북미 지역 간에는 아까 북미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나 마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북미 인천 노선의 경우는 꼭 아시아나 마일을 사용해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권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가능하면 유리 할증률을 높게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노선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노선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아주 치사한 건데 어느 국가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이 좀 꼼수를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체 일정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첫째로 어느 방향으로 세계 일주를 하던 간에 첫 번째 항공편은 대한항공편을 이용한다 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많은 분들께서는 이 첫 일정 역시 아시아나 마일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권을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둘째로 북미 지역과 유럽 간의 이동은 어느 방향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시아나 마일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권을 이용한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북미 지역에서의 여행 또는 중미, 남미로의 여행은 대한항공의 스카이팀 항공권을 이용한다 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권도 가능하다면 아시아나 마일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권을 이용한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 듯합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에 대한 보너스로요, 대한항공 스카이팀 보너스 항공권이 오픈된 날짜를 좀 더 쉽게 찾는 법을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께서 대한항공 스카이팀 마일리지 항공권을 검색하시다 보면 보너스 항공권이 오픈된 날을 찾을 때 날짜를 하루하루 변경해 가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이때 대한항공 홈페이지 말고 델타항공 홈페이지로 가서 찾는 방법입니다. 물론 델타항공 홈페이지에서는 보너스 항공권이 나와 있는 날짜만 확인을 할 거고, 마지막 예약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LA에서 칸쿤으로 가는 항공편을 찾고 싶으시면 출발지를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하시고요, 도착지는 칸쿤 공항으로 설정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가고 싶으신 날짜를 한번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마일로 쇼핑하기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십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정도의 티켓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좌측 상단에 가격 달력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치 마일리지 티켓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각 날짜마다 필요한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마일리지가 가장 적은 날짜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티켓이 오픈된 날이에요. 이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구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지금 LA 칸쿤 구간 같은 경우는 편도 95,000마일이 가장 적은 마일이잖아요. 근데 다른 구간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마일이 지금 보시는 95,000마일이 아니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검색하실 때는 일단 달력에서 가장 적은 마일을 기준으로 보시고 대한항공에서 그 날짜에 티켓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달력에서 가장 마일리지가 적은 날짜를 대한항공에서 검색을 해보셨는데 그 날짜에 대한항공에서 티켓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가장 마일리지가 적은 날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달력에는 안 보이지만 다른 달에 더 적은 마일리지 날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처음 찾아보실 때는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몇 번 연습해 보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한 3월 11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델타항공에서 3월 11일 같은 경우는 13만 마일로 나온 날짜거든요. 이 날짜에는 보시는 것처럼 직항 노선이 검색이 안 됩니다. 직항 노선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아까 델타항공 홈페이지에서 95,000마일로 나온 3월 4일을 검색해보면 직항 노선이 있는 걸로 나오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맨땅에 헤딩하듯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티켓이 오픈된 날짜를 찾는 것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만약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티켓은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또 구독 설정은 제 채널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